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택매매 거래량은 127만 8,305건으로 전년 대비 58.9%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이며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3만 4,0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 아파트 외 주택은 34만 5,227건으로 3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 용도 개발을 일반 주거 지역에도 적용하도록 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수도권 대도시 비도시 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걸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관리 지역 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주거 위기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는 28만 5,753건으로 2019년 16만 4,960건 대비 73.2%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관리비 체납도 크게 늘어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에서 88만 5,96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지난해에는요, 부동산 시장의 핀셋 규제와 함께 인근 지역의 풍선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규제와 함께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재계약과 실거주까지 함께 겹치면서 전세난이 심화하자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공황 매수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낮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바로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부동산계 킹스맨이라고 하는데요. 김대진 이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사님의 안목 믿고 따라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는 부동산 두 곳 어디일까요? 네, 오늘 사실 지금 이제 2021년도 들어서 지난 연도 2020년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었던 과연 2021년도에도 가격 상승은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벌써부터 지금 전세난을 염두를 하시고 4월, 5월 달에 전세가 없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움직이시는 분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는 과거보다 지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렇게 보자면 결과적으로 향후 이번 연도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한 포커스가 물론 새로 내정이 되어 있는 국토부 장관님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로 포커스를 다시 수정을 했긴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과연 이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양질의 이런 그 공급량들이 과연 이번 연도에도 쏟아질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도 한 발 빨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 봄에도 굉장히 많은 전세난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세난이 점점 가중화되는 곳들, 특히나 저는 이제 그런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는 지역을 좀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지역 새롭게 베드타운에서 이제는 일자리 타운으로 자급자족 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도봉구 창동이라든지 또는 그 뒤를 이어서 양재동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증가할 수가 있는 곳이죠. 그 두 곳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네, 2021년도에도 상승하는 분위기 따라서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 어디일지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함께 지나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일단은 강북 지역에서 오피스텔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왜 도봉구 창동일지 궁금한데 입지와 호재부터 볼까요? 네, 뭐 사실 뭐 도봉구 창동은 이제 선행 부동산에도 선행이 있고 그 뒤를 따라오는 후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요들이 가장 많이 찾는 뭐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품이 뭘까요? 바로 이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주택에서는 어찌 보면 최상위층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선행을 하고 그 뒤를 따라서 오는 것이 이제 토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토지의 가격의 상승분으로 이제는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의 대체재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금액들을 따라가는 형태를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도봉구 창동도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충분히 후행으로서는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15 클럽에 점점 뭐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을 정도로 노도강 중에서는 또 도봉구 라인들, 노원구 라인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 노후 대비, 그러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남다른 곳이기도 하고, 일단 뭐 이런 노원구라든지 도봉구 라인들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주공들이 상당히 많이 아직도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들에 대한 그런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또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지금 현재 많이 현저하게 없다라는 부분이 또 신축이라든지 준신축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또 우리는 이 창동이라든지 노원역 쪽 라인들을 제가 좀 보도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지역을 주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창동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이시죠? 자, 이 주변 반경에 이제 뭐 주변에 뭐 GTX 신호선이라든지 뭐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뭐 우리가 대형 마트, 뭐 대형 백화점, 영화관 등등의 위락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편의 시설들 잘 갖춰져 있고,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처럼 이제 초중고 학군들이 상당히 우수하게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이게 소형 1인, 2인 가구들이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이제 3인 이상의 그런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요층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군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통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죠.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고, 뭐 한정거장 정도 가본다면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동부간선 도로망도 가까이 있고요. 중랑천 라인들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세권이라든지 간선 도로망 잘 갖춰져 있고, 교통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어디 내놔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 창동 상계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건데, 이 지역들의 개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개발로 하여금 주변의 집가 상승,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상승, 거기에다가 이제 새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새 아파트로 점점점 하나둘씩 바꿔가면서 그런 가격대들의 상승 부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봉구라든지 또는 서울 안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는 사실 이 도봉구라든지 뭐 여기 노원역 주변에 있는 창동 라인들을 좀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 어떤 부분들이 구성이 되는지도 또 살펴보셔야 되겠죠. 뭐 복합 문화시설이라든지 특화산업 등등의 뭐 바이오 산업체들이 들어설 수가 있겠고, 복합 환승센터들이 구성이 되는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GTX라고 하는 뭐 다들 아시는 뭐 광역 노선들이 바로 이 창동역으로 정차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창동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또 어찌 보면 교통이 굉장히 또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이 GTX 노선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이는 GTX에 우리는 또 열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선들이 구성이 된 다음에는 이제 창동의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 그 키 맞추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GTX 노선이다.
자, 그리고 뭐 여러 단계에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이긴 한데 이렇게 뭐 일자리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생긴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수요나 그런 유동인구, 상주 인구에 걸맞춘 그런 생활 인프라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사람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기존에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 가지고 그 모든 부분들을 커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춰서 계속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모든 어찌 보면 도봉구 라인들에서는 이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필수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창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도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현재 사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복합 아레나 형태들도 그 관광객들이 들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드나들게 된다면 그만큼 주변에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땅값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1차적인 생각들 말고 2차적인가 3차적인가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후행 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주변에 뭐 상권의 활성화가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하다 보면 그만큼 그에 걸맞는 또 인프라 시설들이라든지 상업 시설들이 들어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맛집이 생기고 먹거리 생기고 뭐 위락 시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체들을, 그런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도봉면허시험장, 뭐 창동 차량기지 이전도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 타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바이오 산업 형태들의 굉장히 또 우리나라의 또 중추가 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 플러스 바이오 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동 지역에 굉장히 또 일자리 베드타운에서 이제 벗어 탈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 창동역과 노원역, 이 도봉구와 노원구 라인들이 이제 강남이나 서울의 중심부 라인들까지도 굉장히 쾌적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GTX 신호선이 구성이 되는 부분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일부 구간이 지금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제가 한번 여기를 갔다 와봤는데 그 창동 요 라인에서 뭐 신의문, 이 청량리 라인들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뭐 막히지도 않고,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구간들이 이제 강남까지 이어진다면 이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고, 그 위에 조성되어 있는 이런 수변공원 라인들이 더욱더 이제 주변의 삶의 질도 더 향상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창동과 노원역 주변의 가격대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금액적인 부분들이 또 상당히, 저는 이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 지역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자, 뭐 이런 금액대들을 지금 거의 웬만한 서울 지역 안에서는 투룸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창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 3칸에 3룸 물건이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의 금액이에요. 2억 8, 9천 정도면은 웬만한 뭐 저기 서울 변두리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의 금액대들도 2억 8, 9천 정도의 투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세니까 창동이 얼마만큼 비교를 해보셨을 때 가격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주변에 학군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또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현재 뭐 2억 7, 8천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봄 시즌 정도 지난다면 이거보다 더욱더 높아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정도보다 같거나 적을 수도 있겠고,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피스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오피스텔 상품은 준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출이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신용사항이 문제만 없으시다면. 자, 그래서 대출 한 1억 2, 3천 정도, 그리고 보증금 한 2, 3천 정도에 80에서 90만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 본다면 뭐 한 1억 정도 언저리, 한 1억 2,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보유하고 투자하신다면은 충분히 월세적인 부분들도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그런 창동 지역 되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1,00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까지, 연쇄적인 효과까지 기대해 보면서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 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 3구에서는 아직은 좀 저평가된 지역으로 보시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 주택을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사실 뭐 이 방송에서 이 모든 지역이란 어떤 지역을 사실 뭐 분석에서 입지 분석이라든지 뭐 주변에 이런 분석들을 했을 때 그거를 이 10분 안에 담아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간략적으로 제가 이제 뭐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교통편 부분을 말씀드렸고 2차적으로는 제가 오늘은 다른 부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면 그에 맞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동인구에 맞는 유입인구나 상주인구에 맞는 그런 생활형 인프라 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그에 맞춰서 또 상업시설이 증가할 수가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서 또 교통시설이 추가적으로 확충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고 또 일자리가 많은 곳들이 대표적으로 가격대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강남 테헤란로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테헤란로 라인뿐만 아니죠. 서울 중구 라인들이라든지 뭐 그 위쪽 라인들의 뭐 광화문 일대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은 이뤄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계속해서 인프라 시설들은 구축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절대로 그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대형 업무타운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1차적인 부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가격대들이나 또는 투자나 또는 실거주를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입지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수세권 있고요. 뭐 숲세권 라인들이 있고. 그렇죠? 교통편 라인들 보자면 역세권 라인들이면서 수세권 다 끼고 있죠. 숲세권, 수세권이라고 하는 게 왜 숲세권, 수세권이에요? 예. 물, 그리고 역, 그리고 숲세권은 숲, 역. 예, 이런 식으로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 수세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거기에다가 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그리고 위에 상권 라인들 뭐 교대 남부터미널 등등의 여러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임대 시장 놓기 상당히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임대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큰 이슈들이 또 옆에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아이들 키우기 좋고 뭐 사실 지방에서 올라와서 학원 보내기도 좋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학원가 굳이 도곡동이나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원가도 보내기도 상당히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입지적인 부분에서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 양재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양재천 수변 공원들을 좀 끼고 싶어 하잖아요. 삶의 질도 예전과는 다르게 좀 쉬는 시간에는 뭐 워라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쉬는 시간 또는 쉬는 날에는 이렇게 천변 라인들도 좀 산책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라인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 양재동에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이제 뭐 도곡동 라인들 이런 라인들을 가보신다면 다 아파트예요. 그렇죠. 다 아파트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양재동이 그런 라인들에 비교하자면 이런 모든 것들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일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가 생기면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그냥 간략하게 포인트적인 부분들을 짚어드리자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양재동 아래는 뭐가 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판교 라인들이 있고 과천 라인들이 있고 그 위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 뭐가 있죠? 이렇게 뭐 테헤란로 있고요. 남부순환로 라인들 뭐 R&D 연구 산업벨트 구성이 되어 있죠. 테헤란로 라인들의 뭐 IT 벤처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 라인에 이제 의료공강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의료인들 많이 또 상주하고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9호선 라인, 2호선 라인, 3호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재동에서 굉장히 뭐 지근거리 있죠. 뭐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면은 솔직히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만큼의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대형 일자리 타운들이다. 거기다 어찌 보면 아래쪽 판교까지 보신다면은 판교는 어떻게 보면 국내 우리나라의 뭐 실리콘밸리 같은 형태의 그런 판교잖아요. 그런 부분도 양재동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뭐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면 뭐 현대와 기아 이렇게 대기업들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여러모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뜰 수밖에 없어요. 교통편 얼마나 좋습니까? 네, 뭐 우리는 교통을 상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뭐 지하철 한두 정거장만 이렇게 환승해 보신다면은 가까운 곳은 뭐 2호선 있죠, 7호선 있죠, 9호선 있죠, 분당선 있죠. 지금 양재는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만 사실 이렇게 다양한 노선들을 바로 뭐 한두 정거장 안에서 환승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또 갖춰져 있고요. 일자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자리가 더욱더 지금 확장이 될 수 있는 개발들이 많아요. 어디에? 양재동에. 자, 그래서 2021년도까지 지속 개발이 뭡니까? 양재 RNC 특구 라인들이 계속해서 지속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대기업과 이런 그 중소기업들의 상생 발전을 형태를 좀 도모하는 그런 R&D 형태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냥 단순히 오피스타운이 아니라 연구단지들이잖아요. 그만큼 양질의 직장인, 양질의 이런 유동인구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서초대로와 강남대로가 맞는 서초로의 이런 개발들 보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개발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다른 부분들을 빼고 일자리가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 그런 포커스만 맞춰서 보신다면 뭐 용적률을 올리면서 상업시설, 업무시설, 쇼핑시설 늘리지 않습니까? 이거 다 유동인구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일자리까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된다면 일자리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GTX 노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삼성, 양재, 수서 이 세 군데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렇죠? 왜 양재에 들어가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선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수많은 강남의 많은 역들 중에서 수서와 삼성과 양재를 넣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보자면 양재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삼성 많이 오르고 수서 많이 오르고 주변에 강남들 많이 올랐는데 양재는 왜 안 올랐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에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투자의 첫걸음이니까. 자,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대형 노선들을, 대형 업무타운들을 가로지르는 노선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어디부터? 판교에서부터. 강남 관통하죠. 용산까지 구성이 된다면 3개의 대형 업무타운을 가로지르는 노선이에요. 신분당선. 그래서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네.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보신다면 9호선 비교해 보시면 돼요. 마곡 관통하죠. 영등포 여의도 라인들 관통하죠. 강남 관통하잖아요. 그죠? 세 개의 대형 업무타운 관통하니까 9호선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가격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신분당선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된다. 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죠. 어디 옆에? 서초 IC 옆에 양재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개발들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는 개발이에요. 이게 사실 동탄에서부터는 이미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과는 올라오는 시간과의 싸움일 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눈으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좋아졌네 이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양재 플랫폼 시티 개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개발들이에요. 그렇죠? 보시죠.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개발 많이 있죠. 이것도 양재동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봤을 때 양재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린다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판단은 뭐 시청자분들의 몫이니까. 자, 이 지역들 논현동이나 또는 테헤란로 라인들을 한번 가보시면 지금 1.5름이 이 정도 금액이 나와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뭐가 올랐냐면 땅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가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지가 상승한 이유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뭐 개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 좀 받아보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으로는 일단 금액적으로 4억 8, 9천이에요. 이게 투룸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역들 지금 5억 원대 중후반 넘고 6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양재동은 이렇게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 미만이라는 점 그만큼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금액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세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하기엔 4억 5천, 6천 정도 금액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번 봄 시즌 정도 지난다면. 투룸이고요. 투자 금액은 강남 3구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갭이 줄어들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겁니다. 2017년도에 그런 갭이 줄어드는 시기를 놓치셨다면 어찌 보면 지금 마지막 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월세는 이제 대출 금액이 가능하시다면 실투자 금액은 2억 1천 정도, 월세는 약 한 5천에 12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니까 양재동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겠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자리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GTX 신호선까지 지나가게 되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주택이었고요. 자, 부동산 정책 알아보고 성공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1 무료 상담이 진행되는 만큼 선착순 10명 빠르게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사는 부동산계 명탐정 김장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대세인 소형 가구를 위한 주택을 좀 찾아주신 것 같은데 특징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강남과 바로 영등포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그 강남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노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영등포에서도 다양한 노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9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이면서도 여기에서 소형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부터 매력 살피러 기후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에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일명 골드라인이라고 하죠. 9호선 따라서 첫 번째로 가볼 곳이 서울 3도심이라 불리는 영등포구입니다. 자, 영등포구에서 오피스텔 찾아보는 이유가 궁금한데 주변 환경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바로 영등포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선유도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투룸의 오피스텔인데 먼저 이제 영등포구에 대한 예전부터의 어떠한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예전부터 중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공해를 유발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어떠한 이제 그 KTX라든지 그리고 서울내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전철 라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전부터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어떠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고가도로라든지 그래서 이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그러한 이제 시설물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들도 이렇게 이제 보이시겠지만 또 업무 단지도 보이시겠지만 지금 영등포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게 낮은 층의 공장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투자에 적기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등포구가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될 건가? 이렇게 이제 먼저 살펴보면 영등포역 주변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영등포구 안에서 뉴타운 사우지만 2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그래서 1군 브랜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그 고소득자가 밀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기도 하겠죠. 이러한 이제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해서 생겨남에 따라서 그 주거지의 어떠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보는 그 투룸의 오피스텔은 바로 선유도역입니다. 선유도역을 도보 약 2분에서 3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2호선 또한 쉽게 환승이 되겠고, 그리고 또 5호선 또한 쉽게 환승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9호선 주변으로 그 개통되고 나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집값을 보게 되면 굉장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한강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한강 이남 쪽으로 9호선이 동쪽에서부터 서쪽 그리고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9호선인데 우리가 서울에서 대표할 수 있는 업무단지 그러니까 강남이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송파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그리고 또 마곡이라든지 대표할 수 있는 업무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무단지를 관통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어떠한 직장인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 9호선에 대한 프리미엄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 이러한 도로망들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로 이동하는 그러한 수요층들로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입지이다라는 점. 자, 영등포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 하단부 지역들도 있겠죠. 자, 영등포의 입지만 보더라도 강남 못지않는 그러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업무지를 보게 되면 바로 여의도를 가지고 있죠. 여의도 6만여 명의 어떠한 금융가들의 어떠한 직장인 타운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가상과 그리고 구로 산업단지 20만 명의 약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상암 DMC라든지 마곡시티라든지 이러한 대규모의 일자리가 지금 주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직장인 수요층이 우리가 서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그러한 수요보다는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등포의 이러한 이제 교통적인 어떠한 이제 이점과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직장인 업무지와 합쳐지기 때문에 직장인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대한 어떠한 전철 라인 혼잡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가 서울시의 그 전철 라인들이 혼잡하는 그러한 지역들, 감소하는 지역도 있겠고 그리고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라인들을 보게 되면 과거보다 현재가 더 혼잡도를 더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철 그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나타낸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요들이 몰려든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이제 그래프도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소규모 토지 밀집 그리고 중공업 지역 다수 분포하기 때문에 주거 비율이 낮다라는 점입니다. 주거 비율이.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그 방안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중공업 지역이죠. 중공업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 계속해서 개발 방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우선적으로는 주거단지입니다. 주거시설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 그래서 이 안에 영등포를 이제 오시게 되면 그 저층의 공장가들을 멸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주거단지,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들 이러한 것들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지식산업센터가. 자, 지식산업센터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단지들도 있겠지만 서울 안에서 보게 된다면 대부분 한 동이나 두 동짜리입니다. 한 동이나 두 동짜리인데 이러한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이 주변으로 어떤 호재가 있냐 말씀을 드리면, 한 동과 두 동짜리의 어떠한 그 지식산업센터는 그 호실들, 그러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 호실들을 따졌을 때에는 약 1000여 개가, 평균적으로 약 1000여 개 호실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여 개에 대한 이제 호실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서 근무하는 수요를 한번 따졌을 때에는 2,000명 이상 정도 된다라는 점이죠. 2,000명 정도 이상. 그래서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 지역에 2,000명 정도 추가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고, 그래서 이 안에서의, 영등포 안에서의 어떠한 수요들, 이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다양한 호재가 있죠. 자, 영등포는 뉴타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등포는 뉴타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영등포의 영등포구 여의도 동에 대한 어떠한 그 금융가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펼쳐지는 소규모의 개발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 미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의 가격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높을 수는 있지만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껑충 뛸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그러한 입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직장인분들이 선호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로 보입니다. 저희가 오피스텔을 찾아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 과거부터 훑어주셨는데 저희가 또 투자를 하려면 현재, 미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공장지대, 오래된 그런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앞으로의 영등포구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과거 그 미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영등포구는 지금 현재만으로도 공장가들 밀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강남 못지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당산역 일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어떠한 상권 활장을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유동인구 역시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영등포구가 어떠한 사업지,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지, 이러한 것들, 정비구역 사업지가 서울 내에서 가장 높게 지금 구역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하면 주거단지는 물론이겠고, 여기에서 업무시설 역시 평당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공업 지역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 안에서. 우리가 서울에서 중공업 중공업 지에 대표할 수 있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성수라는 지역도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산과 구로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졌죠. 업무 시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그리고 넥타이 부대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등포라는 지역은 이렇게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 안에서 중공업 지역이 가장 많다는 거, 이 개발의 변신의 그 크기가 가장 클 수도 있다는 뜻일 텐데, 자, 방 2개짜리 오피스텔요, 투자 금액하고요,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3억 3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3억 1천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그래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2천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3,500에서부터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 내에 신규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이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주변에도 업무 시설들이 많습니다. 대규모로. 그런데 지역 내에 생긴다라는 점. 그리고 일대에는 대규모의 정비 사업들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직장인 수요층, 그리고 또 학생 수요층. 그래서 임대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호실 한강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기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게 될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따라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은 약 1억 8,5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 9호선은요, 강남 한복판입니다.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불리는 논현동인데, 자, 논현동 쪽에 이 불량 원룸 다세대 주택이요. 소개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9호선을 따라서 바로 이제 동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 왔더니 바로 강남 지역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은 이렇게 의류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대규모의 업무시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R&D 센터라든지 그리고 대표할 수 있는 주거 단지라든지 이렇게 동별로 행정 동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어떠한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바로 오늘 만나보는 것은 바로 원주역입니다. 9호선 원주역이죠. 9호선 원주역. 9호선 원주역을 도보 약 4분에서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업무단지인데, 그 강남 안에서 그 어떠한 이제 직장인 수요층을 배후할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의 업무 타운이 바로 테헤란로에 이렇게 펼쳐져 있죠. 테헤란로. 이러한 테헤란로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뭐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주거 단지, 그러니까 그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이런 이제 그 수요들이 이 안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강남 안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강남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유동인구, 상주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강남구 안에 사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약 7만 1천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일을 하는 수요는 69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강남구의 어떠한 인구수, 구민의 인구수를 따졌을 때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높은 수치. 그래서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오고 그리고 그 지방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그러한 수요들, 어떠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기 힘든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이렇게 그 강남구에는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월 소득이 높은 그러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강남구에서 어떠한 높은 월세를 그 거주하는 그런 이제 소비층들을 보게 되면 20대에서 30대 분 그 소비층들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투자를 했을 때에는 그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할 때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든지 10만 원 정도 이렇게 월세를 하락하게 되면 지금 대부분은 이런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월세가 그리고 또 전세가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만나보는 것 역시 소형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안, 특히 앞으로의 강남구의 1, 2인에 대한 수요를 따졌을 때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볼 때에도 이러한 이제 수요층들, 1, 2인에 대한 수요층들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임대 시장을 갖출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강남구 논현동이 뭐 직장인분들, 젊은 분들의 그 로망이 되는 지역인 이유가 이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모여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좋겠지만은 투자를 위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떠한 차익 목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안고 투자를 하는 이유도 있죠. 자, 먼저 이제 그 GBC 사업입니다. 이 GBC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만 지금 264조 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용 창출 효과는 121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이 들어선다 하면 우리가 이러한 건축물들이 들어선다 하면 여기에 종사하는 그러한 수요자들이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집을 얻는 그러한 수요층들 굉장히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제 시설물들이 완공이 되는 2026년 이후부터는 이 주변으로 어떠한 월세가, 전세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매매가 역시 동반 상승을 한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대규모의 광장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적인 부분. 지금 현재도 강남이라는 지역은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죠.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삼성동 일대에 총 5개 노선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지하에는 어떠한 그 환승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하 공간까지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5년 후, 10년 후 이러한 것들을 내다봤을 때에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월세며 전세며 매매가까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호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불량 원룸이에요. 이 소형 주택 투자를 하려면요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네, 이번에 이제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8,500에서부터 1억 9,5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1억 5,600에서부터 1억 6,600만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900만 원.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보증금 2,000에 월세 6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8,500에서부터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좀 부담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강남의 진입을 처음으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전략 3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업무단지의 중심지이다라는 점이죠. 자, 테헤란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삼성동에 들어서는 그 120만 명에 대한 어떠한 일자리 창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자, 9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9호선과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정거장씩만 환승을 한다 하면 신분당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분당선, 2호선 이러한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1인에 대한 가구에 대한 최적화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그 주거지에 있어서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9호선 따라서 강남구 논현동의 소형 주택 만나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지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에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선착순 예약 02-3153-2668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창모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번호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